지난 4월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된 여러 법안들 가운데 선거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죠. 오늘은 공수처 설치 법안의 본회의 표결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 국회에 대해서 정의당 이정미 의원 연결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4+1 협의체 공조로 마련된 공수처 법안. 오늘 오후에 이제 본회의 통과 목전에 두게 된 상황인데 통과 전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후에 국회가 거의 멈춰서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네. 이제 그 개혁의 마지막 선물을 드리고 20대 국회가 마감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결 정족수에 대한 판단도 이미 끝났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공수처 설치 법안은 통과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통과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네. 그 주말 사이에 이제 이 부분이 갑자기 등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바른미래당 쪽의 당권파 쪽 여기에 주승용, 박주선, 김동철 의원이 지금 원안에 대해서 반대 뜻 밝혔고 또 권은희 의원이 새로 마련을 한 공수처 수정안 여기에 한국당 의원들의 이름이 올려 있다. 또 표결로도 좀 시도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권은희 의원이 제출한 공수처법은 과반 의석을 얻어서 통과될 가능성은 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원안에 대한 4+1에서 합의한 안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지게 될 텐데요. 네. 일부에서 반대가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지금 숫자 계산을 해봤을 때는 무소속의 개혁파까지 전부 합치게 됐을 때 과반 의석은 확보가 돼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세 분의 의원님께서 공수처가 옥상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이제 별도의 수사기관을 만드는 것 그 자체가 문제다라는 지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논리라면 애초부터 공수처가 불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인데 4+1에서 일단 공수처 설치는 같이 동의를 했고 그 속에서 어떤 공수처, 그 공수처의 기능과 권한을 어디까지 둘 것인가 이런 논쟁 속에서 이제까지 좀 이견들이 표출되어 왔기 때문에 아예 공수처 설치를 그러면 무산시킨다가 아니라고 한다면 권은희 수정안이 통과되지 않게 되면 4+1에서 합의된 또 안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고민을 하실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수정안 먼저 표결에 붙여지지만 이게 과반을 채우지 못할 것 같고 그 이후에 원안으로 올라가서 이제 통과될 것이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네네. 그 일부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 그리고 또 이제 검찰 쪽에서도 특히 공수처법의 특별 조항들이 독소 조항이다 이렇게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고 검찰, 한국당도 지금 공수처법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민들이 왜 공수처가 꼭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가 이것을 잘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검찰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특정한 권력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온적인 이러한 어떤 이중적인 모습들을 계속 가져왔지 않습니까? 아주 단적인 예로 김학의 차관 수사라든가 BBK 수사도 결국 이명박 대통령 당선 이후에 11년 만에 제기가 되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찰과 별도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조직을 통해서 검찰의 이제까지 특정 권력을 대변해왔던 이 모습들을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였고요. 이것을 반대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 검찰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는 국민들의 민의를 거스르는 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공수처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된다면 출범까지는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일단 이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여당 2명, 야당 2명, 그리고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 이렇게 7명으로 구성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7명 중에 6명이 동의한 추천인사 2명 중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결국 이제 여야 2명의 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하려면 20대 국회 안에서는 조금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5월
31일부터 21대 국회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네. 이 21대 국회 안에서 그 여야 4명의 추천위원을 구성을 하고 그 안에서 이제 2명을 추천하는 어떤 과정까지를 거치게 된다면 새로운 공수처는 한 7월부터 출범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계산이 되어집니다. 네, 그러면은 신설된다고 하는 이 공수처법의 공수처장은 21대 국회에서 선출 권한을 갖겠네요. 네,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 21대 국회 구성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이고 네. 여야 4명이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고 곧바로 추천위원을 구성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네. 새롭게 구성되는 그 국회도 궁금합니다. 선거법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까 하는데. 네네. 8개월 만에 선거법 개정안 통과가 됐어요. 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사실 이번 선거법안은 작년 12월 15일이죠. 5당이 합의하고 그다음 패스트트랙에 선거법 개혁안이 이제 태워진 내용에 비해서는 상당히 후퇴된 안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당시에 단식하셨잖아요, 그때. 네네. 예, 단식하고 5당 합의를 이끌어냈죠. 나중에 자유한국당이 그것을 번복하기는 했지만, 예. 그런데 이것이 이제 선거제도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수처, 그다음에 검경 수사권이 다른 개혁안들과 한꺼번에 맞물려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선거제도 개혁으로 시간을 지체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정의당이 후퇴된 아니더라도 합의를 하고 네. 이제 공수처 설치와 관련된 개혁안으로 넘어가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물론 국회라고 하는 것은 한 정당이 그 주장하는 것이 100% 관철되긴 굉장히 어려운 곳이고 서로 간의 조정과 합의가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부족하나마 이것을 받아들이는 입장에 서 있었는데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은 민심이 국회에 일정하게 반영될 수 있는 길은 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또 한 발 전진한 일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선거법 보면은 그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네. 안은 정의당 쪽에서 계속 또 주장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변화를 좀 가져올까요? 일단 우리나라 18세들은 일반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들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이 시민권, 참정권 보장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인데요. 네. 이제는 18세까지 투표권을 가짐으로 인해서 기존의 정치판 안에 이제 새로운 흐름이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투표권을 갖지 못해서 도외시 되어 왔던 청소년들의 삶의 문제도 국회가 굉장히 이제는 신중하게 다뤄야 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났고 또 젊은 세대들이 정치에 훨씬 더 많은 참여와 관심을 가짐으로 인해서 네. 구태 정치가 제대로 또 심판받을 수 있는 그런 변화도 생긴다고 봅니다. 정의당 입장에서는 단순히 그들이 투표권만 갖는 것이 아니라 정당 활동과 정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함께 마련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인해서 내년 총선에 큰 변화 예상하는 그런 언론들이 꽤 있습니다. 애초에는 정의당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로운 법안이다. 이렇게 반대쪽에서는 얘기를 했고 또 이것 때문에 지금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위성정당을 새로 창단하겠다. 이런 지금 주장도 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정의당의 선거 결과는 정의당이 얼마나 국민들의 마음을 얻느냐에 달린 것이지 선거법에 달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거법이 개정되었지만 더 국민들께 다가가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비례한국당의 경우에는 결국 자유한국당의 과도한 욕망 그리고 순리를 거스르는 그러한 욕망이 자유한국당에게 폭망을 가져다 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번에 선거제도 개혁의 내용 중에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것뿐만 아니라 비례 후보에 대한 공천 과정을 굉장히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의원이나 당원들의 투표 절차를 거쳐서 어떤 민주적 과정을 통해서 후보가 결정되었는지를 선관위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뭔가 미흡한 과정이 발견됐다 그러면 그 후보 자체의 등록이 취소될 수 있도록까지 제한을 해놓았기 때문에 급조된 비례정당 안에서 예. 그 후보들을 자유한국당 마음대로 타 정당의 후보를 공천을 한다든가 이런 일을 만들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요. 그렇게 되면서도 두 개의 정당을 같이 운영하겠다고 한다면 예. 선거법을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굉장히 강력한 리더십이 발휘돼야 되는데 지금 자유한국당 내부의 리더십은 저는 뭐 한교안 대표 단일 체계로 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벌써 지금 균열 조짐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러한 그 꼼수는 반드시 당 내부로부터도 그리고 국민들로부터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투표용지 둘째까지 지키겠다 이런 지금 여러 가지 시도들을 펼치고 있거든요. 전망은요? 그 둘째칸 지키려면 지금 현역 의원들을 대거 내보내서 그 일정하게 30석 이상의 정당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희생양을 자처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 것이며 그렇게 그 의원들이 쪼개지기 하는 과정에서 당내 분란을 수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뭐 자유한국당도 막상 그것이 현실로 닥치면 쉽지 않을 거라는 걸 깨닫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예. 민주당에서도 이 비례 정당을 만들지 않을까 이런 뭐 전망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연동형 선거제도는 집권 정당의 핵심 공약입니다. 그것을 이행해 오기까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여기까지 왔는데 네. 자유한국당의 저런 장난질에 민주당이 같이 춤을 추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예,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4+1 협의체 선거 야합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는데 여기에 좀 입장도 좀 짧게 여쭙겠습니다. 그것은 심재철 원내대표가 하실 얘기가 아니고요. 예. 선거야합 이야기 하기 전에 국회에 있었던 이 두 차례의 폭력, 지난 패스트트랙 과정 그리고 이번에 본회의 상정 과정에서 있었던 이 폭력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21대 총선 정의당 목표 의석수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시는지 끝으로 좀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대한민국이 수십 년 동안 양당 대결 체제로 인해서 너무나 큰 상처들을 입어왔습니다. 국회 신뢰도가 지금 땅바닥인데요. 네. 정의당이 반드시 독자적인 원내 교섭단체를 이루어서 국회를 대결 정치, 극단적인 대결 정치에서 서로 개혁을 향한 협치와 경쟁의 정치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네. 이번 선거제 개편이 개헌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앞서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난해 12월 발표한 여야 5당 합의문에도 선거제도 개혁 법안과 동시에 권력구조 개편, 개헌 논의 시작하겠다 이런 조항이 있었는데 개헌 논의는 그럼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20대 국회 안에서는 시간적으로 좀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21대 국회에 자유한국당을 뛰어넘을 수 있는 제3당, 정의당과 같은 독자적인 원내교섭단체가 국회를 새로 구성을 하고 거기에서 합리적인 개헌 논의가 시급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돼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도 정의당이 꼭 독자적인 원내교섭단체를 이루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의당의 이정미 의원이었습니다.